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한데 원래 되게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아까 전에 미국 혁명할 때 너무 길게 했어. 한 2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엔 진짜 빨리 끝낼게요. 알겠죠? 자, 먼저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의 독립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죠. 그렇죠? 이제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남쪽에 있는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에스파냐 식민 지배를 받았고 일부 나라에서는 특히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의 국민들은 지금도 그 식민 지배의 영향을 받아서 첫 번째로 언어를 에스파냐어를 쓰던가 혹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당연히 브라질 사람들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 국가들은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겠죠. 지금의 스페인이요. 자, 두 번째로는 원래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원주민들, 황인종,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을 인디오라고 합니다. 인디오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백인이 건너왔고 또 흑인 노예를 데려와서 또 그들 간의 혼연이 일어나면서 혼혈이 일어나면서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는 백인과 황인과 흑인 그리고 그들의 혼혈 이런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점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를 실질적으로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에스파냐. 에스파냐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또 유럽의 각 나라들을 이제 침략해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에스파냐가 이제 식민지를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생겼고요. 또 영국이 몰래 라틴 아메리카를 지원을 합니다. 왜? 당연히 에스파냐를 견제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원래는 스페인인인데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오요라고 해요. 크리오요. 백인이자 유럽으로부터 온 이주민의 후손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백인이지만 스페인인과는 또 다른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따지자면은 이 피라미드 계층이 있으면은 가장 높은 상류층에 스페인인이 있고 그 아래에 크리오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아래는 뭐 메스티소가 있고 또 메스티소는 이제 백인과 또 원주민, 또 백인과 흑인 간의 혼혈을 말해요. 이 메스티소 아래에는 이제 원주민과 흑인 노예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크리오요가 불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나도 원래는 스페인이고 백인인데 왜 우리가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지? 왜 우리는 그 백인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왜 관리가 될 수 없는 거야? 이런 불만들이 생겨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주도 세력이 바로 이 크리오요였던 것이지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미국이 그들 시민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이뤘고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왕을 몰아냈습니다. 이런 영향과 미국의 멀로 선언, 즉 아메리카의 일은 우리 아메리카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유럽은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은 간섭하지 말고 식민지로도 삼지 말라. 대신에 우리 미국도 유럽에 일어나는 일은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원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식민지 삼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즉 너네들은 아메리카에서 떠나고 대신에 우리가 아메리카를 잡아먹겠다. 이런 속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 운동이 진행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독립을 이룬 나라, 이 나라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이티라는 섬. 여기에 있는 흑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최초의 독립국이자 또 흑인들이 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세운 거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그 외의 나라들 살펴보면은 먼저 지도를 한번 봅시다. 아이티는 여기 있죠. 멕시코에는 이달고 신부 그리고 이 안데스 산지를 봤을 때 주로 이제 산 쪽에서
산맥 산지 쪽에서 활약한 이 산 마르틴 장군,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활약을 했던 시몬 볼리바르. 이 볼리비아 나라 이름도 이 볼리바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나라 이름을 지은 거고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의 공식 나라 이름이 볼리바르 베네수엘라입니다. 알고 있죠? 이 볼리바르 장군의 이름을 나라 이름에 딴 것이죠. 자, 다시 이 초성을 보면은 기억납니까? 멕시코에는 이달고 신부, 그리고 아르헨티나, 칠레의 산 마르틴, 그리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는 시몬 볼리바르 군대의 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 나라 브라질이죠. 그렇죠? 자, 이런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독립을 이루고 난 이후의 상황은 정말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바로 네,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에 진출을 해서 또 내정이라든지 뭐 또 경제적인 것들을 다 잠식해 갑니다. 뭐 조금이라도 미국에 손해를 끼치거나 뭐 마음에 안 드는 반항적인 일이 있는 정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런 정권이나 그 사람을 몰아내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막 갚지 못할 경우에는 뭐 어떤 땅을 내놓는 계약서를 쓰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몰래몰래 차지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 시장으로 전락했다. 이 말이 뭡니까? 결국에는 식민지가 됐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다음입니다. 제국주의의 등장과 식민지 분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국주의의 등장, 그 전기를 살펴보냐면은 유럽 열강들의 팽창주의적 정책으로 월등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약소국을, 그렇죠, 식민지 삼아 지배하는 것을 뜻하다는 것이죠. 이 제국주의가 나타나게 된 등장 배경은 참 재밌는데요. 산업혁명이 바로 제국주의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산업혁명이 제국주의로 이어질까? 다음에 나라를 침범해서 식민지 삼는 것. 산업혁명은 이제 기계 동력의 발달과 이게 자본의 투입 성장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엄청난 이제 물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원동력인데,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까지 침범하는 것으로 이어져? 자, 그 사이 연결고리를 보면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먼저 자본을 가지고 이제 공장이라든지 뭐 땅을 사서 뭐 기계를 사서 뭔가를 대량 생산해 내죠. 근데 이제 너도 나도 대량 생산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물건이 팔리지가 않게 되고 수입이 줄어들죠.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도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잘 팔려면은 당연히 물건 값을 싸게 만드던가 아니면은 파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던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 값을 싸게 낮추려면은 물건을 만드는 원료의 값을 낮춰야 되고,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비, 이제 인건비를 줄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려면은 식민지를 개척해서 식민지에 있는 원료를 싸게 들여오던가, 혹은 식민지에 있는 노동력, 즉 이제 노예라고 할 수 있죠. 노예를 데려와서 일을 시키던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공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의 땅에 가서, 기후 조건이 적당한 땅에 가서 땅을 산 다음에 거기서 일할 노동자들을 원주민이나 노예를 데려와서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난 농작물을 다시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팔게 되는 거고요. 이런 방식이 바로 플랜테이션 농업이죠. 자,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고요. 자, 값싼 동용과 원료 공급지 및 새로운 시장, 즉 식민지 국가가 생기게 되면 거기 국민들에게 또 이 생산된 물건을 새롭게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수입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자본가들이 이제 이 남아도는 돈을 그 가만히 묵혀두고 있자니 뭐 쓸 데가 없어요. 이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벌고 싶은데
근데 이 돈을 잠시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아니 어디에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내가 돌려받으면 그러면은 나는 돈을 놀리지 않고도 더 많은 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돈이 돈을 벌게 된다는 게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또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줬겠죠. 왜? 기업의 활동이 곧 나라의 세금으로 돌아오고 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또 돈이 많은 사람들과 굉장히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등장했던 제국주의가 이제 점차 그 유럽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거는 이제 식민지를 못 먹으면 바보가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난 걸 증명해 보려면 식민지를 더 많이 개척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또 우리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뭐 다스리고 부려도 그건 당연한 거야. 왜? 우리 자연이 그러니까 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이기고 지배한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라는 이런 이론,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월한 나라고 우월한 인종이야. 저런 열등한 인종들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 그런 인종주의가 제국주의를 이렇게 정당한 것으로 옳고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이론이 되었다는 거죠. 또 이런 이론은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영국의 뭐 상류층 여인들에게 흑인 소년 노예를 애완용으로 기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죠. 자,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이제 백인 우월주의라고 해서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나라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지배했고 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과서를 잠깐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영국이 문어같이 막 이집트, 인도, 캐나다, 뭐 자메이카 이런 나라들을 막 집어삼키고 있죠. 여기를 보면은 뭐 백인의 짐을 져라.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허둥대고 지친 자들 보살피기 위해서 지금 잡은 그 우물한 종족들은 악마 같고 어쩌면 어린이 같구나. 자, 이 악마 같고 어린 같은 이런 자들을 잡아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게 하는 것이 백인이 지닌 사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유럽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연두색 부분이 영국이 차지한 지역입니다. 근데 영국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식민지를 차지했죠. 보이시죠? 먼저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를 장악했어요. 여기를 장악해야지만이 아시아로 빠른 길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이 지중해에서 홍해를 거쳐 인도양으로까지. 자, 그리고 케이프타운도 이미 이제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아프리카를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여기만 연결하면은 이제 남북으로 완전히 연결된 그런 아프리카의 이제 장악이 완성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차지하자라고 하는 게 세로로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단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또 보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프랑스가 차지했어요. 프랑스도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했죠. 자, 이 서부 쪽과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그러면은 프랑스도 당연히 욕심이 생기죠. 여기 이 부분만 연결하면은 완벽해. 이제 육지로도 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로로 진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횡단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국은 세로로, 프랑스는 가로로 가다 보니까 둘이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죠. 그 지점이 바로 파쇼다라는 곳이었고, 이 사건, 그 둘이 충돌해서 하마터면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뻔한 이 사건을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한 발 뺐어요. 왜? 지금 영국을 자극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또 지금은 이제 새롭게 뜨고 있는 독일이나 다른 나라를 견제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한번 물러서서 이제 영국과 이제 동반자가 되어 갔던 것이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아시아로 진출한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었죠? 이 수에즈 운하를 차지했던 곳이 어느 나라라고 했습니까? 영국이죠.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빙 돌아서 아시아로 갈 수가 있었는데, 네, 여기 문화를 건설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빠른 길로 갈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자, 인도와 연결되어 있는 이 미얀마,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쪽을 차지하고, 나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영국이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은 프랑스가 차지했어요. 지금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 지역을 프랑스가 차지했던 것이죠. 나머지 필리핀은 미국이, 뭐 네덜란드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뒤늦게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인도네시아 부분을 장악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에스파냐에 이제 너무나도 손쉽게 이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에스파냐가 점령하고 있었던 이 필리핀을 미국이 넘겨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남아시아도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서 식민지 되었던 것이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빈칸 초성을 한번 봅시다. 인도에 진출했고 청의 문호를 열고 침략했다. 아니, 청나라와 그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승리를 해서 이제 뭐 개항을 시켰던 이 나라, 네, 영국이죠. 인도차이나 반도를 차지한 이 나라, 프랑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필리핀을 비롯한 태평양의 많은 섬, 괌도 그렇고 하와이도 그렇고 이제 이 나라, 미국이 차지한 거죠. 조선을 침략한 일본이 있고, 예, 부동항. 이게 이 나라가 이제 막 추운 기후 지역에 이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나라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진출하려고 해도 이게 너무 춥다 보니까 항구의 앞바다가 다 얼어붙은 거예요. 그 여름이거나 얼음이 녹지 않으면은, 아니, 얼음이 녹아야지만이 군대가 이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고민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이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차지해야만이 우리가 세계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서아시아 쪽으로 남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영국과 전투가 벌어지고 패하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하자면은, 영국과 패하면서 이제 서쪽으로는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디로 눈을 둬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만 했었죠. 동쪽 끝으로 간 곳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이었고, 그쪽 진출을 하면서 이제 일본과 또 전쟁이 벌어진 게 러일 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연결이 되나요? 이 나라 러시아. 자, 아프리카 쪽, 여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먼저 영국은 수에즈나를 장악하고 이집트를 장악했다. 그리고 종단 정책, 아프리카 남부 북부를 잇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프랑스는 횡단 정책, 알제리에서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연결하는 이 정책을 펼치다가 둘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디입니까? 타쇼다라는 곳이어서. 됐죠? 네, 나머지는 이제 정리 프린트에 있는 자료들을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교과서에 나온 이 글을 한번 봤었죠? 이 자료와 가장 거리가 먼 사실은, 이게 이 글이 뜻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백인의 사명은 바로 그들보다 이제 떨어지는, 그보다 열등한 종족인 이런 사람들 이제 식민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문명을 전달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맥락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뭐 인종주의 맞는 말이죠. 사회 진화론 그렇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가 곧 이제 백인 우월주의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론들, 즉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것들은 바로 제국주의를 침략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되는 것이고, 1번 계몽 사상이 이 글과 맞지 않는 답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계몽 사상은 지금까지 뭐 이성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신을 믿는 이런 종교에 너무 빠져 있던 지금까지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인간에 있는 그런 이성을 되찾고
그것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계몽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 문제 6번. 19세기 초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주도한 것은 기억납니까? 백인은 백인인데 스페인은 스페인인데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스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불렀었죠. 크리올로라고. 그리고 그들이 불만이 쌓여서 나중에 그들만의 나라를 세우자. 백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자라고 독립을 이루려고 운동을 펼쳤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7번 문제. 19세기 후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등장한 팽창적 대외 정책. 한마디로 해외에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는 이런 배경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또 이런 대외 정책을 네, 제국주의라고 했다고 했었죠. 다음 10번 문제. 자,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됩니까? 사건이에요. 자, 9번 문제. 나물과 관계 깊은 이론이 무엇인지 쓰시오. 유럽인들은 신체적 자유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유에서 다른 인종보다 훨씬 뛰어나다. 자, 인종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아프리카도 그렇고 라틴 아메리카, 또 동남아시아를 지배할 때 그 원주민들의 이제 반발 저항이 워낙 거세지 않습니까? 보여주겠지만 그런 적이 있었죠. 아, 자, 한 나라의 종족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독일은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할 힘도 없는 이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였다. 헤르족의 분계가 완전 진압되었고 인구의 80%인 6만 5천여 명이 그 자리에서 살해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어떻게 되었냐? 수용소로 끌려가서 생체 실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게 이 사건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게 전해지고 기록에 남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지 전해지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일들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자, 다음 문제 10번.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자,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았다. 이집트의 위치를 알면은 바로 나오죠. 이집트 위치. 아프리카 북부 쪽 아닙니까? 남북으로 아프리카를 차지하려고 했던 영국. 뭐죠? 영국은 아프리카의 남북을 연결하는 이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종단 정책. 이런 말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제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것을 반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종단 정책을 추진했다. 영국은 중국 인도를 지배하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인도를 식민지 만들고 중국마저 무력으로 분노시켜 식민지를 유지해줬다. 중국 인도를 영국이 지배했다면서요. 근데 프랑스가 왜 나와? 자,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나라를 고르면은 이제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동항 나온 순간 답이 나와버렸어. 서아시아로 남아있고 이를 저지한 영국과 대립했다. 러시아죠. 다 풀었어. 네, 다 풀었네요. 자, 여러분들 미안한데 이번에도 말이 너무 많았다, 그렇죠? 그렇지만 1부와 2부를 끝으로 시험 범위가 다 소화됐습니다. 자, 그럼 공부 열심히 하고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알겠죠? 네, 그럼 고맙습니다.